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90-11월 문이 열렸습니다. 와. 자, 선생님들 여기 저희 표지가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어떤 느낌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산타처럼 빨간색으로 입었습니다. 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데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월 25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 해가지고 합격 발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들의 합격 창이 땅땅땅땅 다 합격으로 선물이 가기를 바라면서 선물 같은 90-11월 커리큘럼 어컴플릿이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저희 이제 정말 90-11월 마지막 섹션이 남았습니다. 항상 5곡에가 지나가야 1년이 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지 않을 것 같은 4개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개입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희가 박수 치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박수 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긴장도 되고 사실은 막 웃음보다는 눈물이 날 가능성이 더 높은 시기입니다. 남녀노소를 따질 것이 없이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많이 북돋아 주시고 믿어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 하러 가겠습니다. 좋아, 선생님들. 약간 지금 기세가 약해요. 선생님 다 그거 아십니까? 시험은 기세예요. 시험, 나 못할 것 같은데 막 쫄아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덤벼! 약간 이렇게 가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기세야. 기세를 밀고 그 지옥철에서 껴서 왔습니다, 선생님들. 기세로 우리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겠습니다. 가보죠.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와, 해내러 가겠습니다. 좀 약해서 나 한 번 더 할까? 선생님들 안 하시면 이제 직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끊고 다시 갑니다. 항상 크게 외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많이 비웃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외칠 거냐? 저도 궁금해요. 제가 환갑에도 외칠지 궁금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일 싫어하고 욕하시던 분들이 꼭 2차 가서 이거 많이 외쳤다고 그렇게 후기를 제가 한 1000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힘을 내서 외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90-11월 강좌를 가볍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수업은 트렌디하게 모든 교육 경향과 정책들을 반영하고요. 하이 퀄리티를 지향합니다. 선생님들 모르시겠지만 항상 보시면 앞 글자가 다 맞아 있어요. 저 줄 맞추고 어절 안 넘어가려고 문장 단위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오늘 나간 12페이지의 자료들, 13페이지 자료들 어절이 넘어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있다면 윙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sightful, 통찰력 있게 모든 주요한 주제들이나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문제로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한 2회 정도 그 이상 들으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해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90-11월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푸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교육학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라고 그것이 1차와 2차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워풀. 선생님들 90-11월 누가 기운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세제 힘을 내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찬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25학년도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25학년도 시험 문제 보시면 오늘 나갔었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죠. 경력교사, 신인교사의 대화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뭐 한 해, 2회 정도 이제 시험을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우는 건 기본인데 외우는 것을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육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컨셉으로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학을 대하고 문제로 글로 써낼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어서 저희가 90-11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말 모의고사도 늘 그런 식으로 지향점을 잡아왔지만 특히나 90-11월의 시험들은 당연히 아는 것을 확인하고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은 거의 7-8월까지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나오거나 당황스러운 요소가 나와도 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그것을 내 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으로 이 90-11월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시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분투하고 긴장될 날들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선생님들이 패배하는 날이 아니라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1, 2, 3, 4, 5, 6, 7, 8을 다녀왔고 이것을 이제 사실 다 컴플리트 했습니다. 다 완성을 했고 마지막
90, 11월에 시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 90, 11월 지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늘 9월 1일 시작을 합니다. 82일 남은 시점이죠. 그래서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에 종강을 하는 그런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종강인데 종강 같지 않은 종강인 것이 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전체를 모아서 하루에 정리하게 되는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시고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바로 2차 특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11월 말까지를 꽉 채워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9월 23일과 10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4주차, 8주차에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첨삭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도 직강으로도 저희 마이너 파트에 대한 이론 정리 부분은 따로 이제 인강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그거를 혹시 집에서 듣기에 굉장히 어렵다,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 특강 상영일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10월 9일입니다. 인강쌤들도 상관없이 오실 수 있고요. 여기 노량진에서 진행을 하니까 하실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이널 특강과 2차 특강 날짜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그런 특강인 만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재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단거나 틴이나 그냥 단거나 교재로 진행합니다. 뭘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년 교재 써도 되냐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 교재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록은 또 이제 저희가 업로드해서 드리고 아주 많이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작년 교재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가 또 뭐냐고 물으시는데 여기는 저희 테마마다 그거에 대한 객관식 문제와 논술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런 기출 문제까지 싹 빼고 가볍게 이론들만 나와 있어서 사실 분량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 찐단거나 형태로 이게 기출 있는 책이 먼저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론만 있는 거를 내달라고 하셔서 내용이 똑같이 쌍둥이 책처럼 기출만 빠지고 나온 책이니까 편하신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기출 안 보고 빠르게 이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진행되는 일정을 보면은요. 1, 2, 3, 4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계획서 드렸던 거랑 하나 변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이너를 3개만 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실전 모의고사 자체에 좀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하려다 보니까 마이너를 하나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차까지 마이너가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는 저희 지금 강의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에 자료를 올려드리겠고요. 직강쌤들도 월요일에 배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또 마이너 파트가 안 나오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 파트에 대한 해설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자료를 드리면 월요일에 풀어오시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 파트는 저희 따로 푸는 시간을 갖지 않고 각자 풀어오시고 뭐 인간쌤들이 똑같으시겠죠. 그리고 이거 푸실 때 서론 결론 빼고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본론만 빠르게 이제 구조도 작성하듯이 하시고 문제 대신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날 화요일에 해설을 들으시는 거죠. 저희가 모의고사 구성을 하다 보면 보통 월요일에 내용 해설이 조금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개념 기반 학습이고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에 움직이게 돼서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해설이 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모의고사 이제 짝수 회차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마이너 특강의 마이너 모고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원래 마이너를 따로 빼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최초로 마이너 파트를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과방, 평행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들이 꽤 잘 보시는데 사회가 들어가거나 뭐 생활지도가 들어가면 4점 정도 들어가니까 딱 시작점이 만점이 16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에 굉장히 언짢으신 표정으로 막 나는 떨어질 것 같고 못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너 파트를 따로 뺐습니다. 뭐 확률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 건 제끼고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 것도 적어도 구조도라도 확인하시고 내용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빼고 뺄 걸 다 빼고 나올 것들을 추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밖에서 나오는 마이너는 틀려도 큰 변별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문제에서 다뤘는데 거기에서 못 쓰시면 그건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파트까지 확인하시되 조금 강약을 좀 조절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마이너 파트 따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마이너 사회를 빼기는 하지만 마이너 파트 몇 개의 요소들은 실전 모고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평등관이라든지 너무
말해버렸네요. 예, 뭐 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메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마이너에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여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예, 되셨죠? 그래서 약간 이제 경중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모의고사 회차는 4개 보통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주요한 파트들로 구성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실전 같은 감각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직강 기준으로는 현장에서 한 회씩 9시부터 9시 55분까지 풉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론들에 대해서 단거나 순서대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지 쿠키라고 해야 될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선택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Q&A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파트별로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답변 피드백을 드리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강 선생님들도 따로 게시판에 질문을 모아서 제가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질의응답만 한 4-5시간을 찍게 되더라고요. 직강 찍고 한 2시간 찍고 인강 2시간 찍고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다 보신다고 또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아닐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차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다음 주차에 저희 이제 카페에서 연구원 선생님이 답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직강 기준의 Q&A를 꼭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Q&A 영상은 시간을 많이 내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Q&A 영상은 선생님들께서 약간 스킵하면서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여기 태그를 달아놓거든요. 여기서 이게 화면에서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이렇게 순서대로 태그를 내리면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제가 까먹고 그냥 과정에 계속 있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많은 시간을 내서 보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함인데 그 영상이 근데 또 은근 의미가 있어요. 해마다 한 2회 정도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유형이라든지 CA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은 언급했지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못한 경우에 질문이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면 그 설명이 같이 닿여서 상호작용도 그 안에서 한 2-3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AT 같은 경우도 Q&A에서 2-3번 설명드리다 보니까 다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되게 아주 씩씩하게 시험을 아주 잘 보시고 다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하여서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밥 친구로 보시면 좋습니다. 식사하실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를 토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마이너 4주가 간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 문제가 배부되고 화요일에 해설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때 해설은 가볍게 3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요것을 제외한 마이너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들이 따로 마이너 특강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직강에서 시험을 55분 보고요. 그 다음에 15분을 쉬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90분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넘나듦이 좀 있는데 이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론 2교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교육학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1월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교육학 되게 잘해 오신 거예요. 되게 잘해 오셔서 아주 많이 풀긴 그렇지만 그래도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모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메인에 요거를 잡고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그러니까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을 빠르게 좀 들으시거나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모두가 여기를 다 날리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진도를 빼시는 것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번씩 하시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남아서 그 소리가 들리고 그걸 쓰게 돼요. 항상 선생님들 해마다 시험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을 써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듣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는 순간 거기에 대한 소리가 떠오르고 그걸 그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그건 정말 해마다 있는 정말 간증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능한 이제 강의를 저한테 기부하려고 신청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귓등으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잠 안 오실 때 제 강의 들으시면 잠을 잘 자실 수 있습니다. 숙면 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등교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뭐 준비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이론 강의라든지 Q&A 꼭 들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이 2교시를 매일매일 아낀다고 해서 그렇게 전공 공부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국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의 시간을 안 쏟기 위해서 중간에는 전공만 공부하다 90, 11에 오신 분들, 그래서 전공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은 교육학 많이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교육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육학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학을 많이 하는 사람, 20점짜리의 교육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전공은 80점이다.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나는 컷으로 붙어서 2차에서 압도적으로 다 뒤집고 붙을 거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학도 많이 하고 전공도 많이 하게 10개월, 11개월 공부했던 사람이 2차는 대충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허술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이 붙는 시험이에요, 선생님들. 그 중에서 붙는 사람들은 교육학도 챙길 만큼 챙기고 전공을 더 많이 챙기고 2차는 미친 듯이 해서 갈아엎어서 붙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뭐 로또보다 더한 운을 기대하지 마시고 성실히 열심히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를 빼시고 여기 중심으로 들어도 된다. 이거는 정말 급하신 분들이에요. 예컨대 기간제 하시거나 애들까지 다 키워야 돼서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고, 아니신 경우는 가능한 빠른 배속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시간을 꼭 채워 들으시면 다 근육이 되고 피가 됩니다. 예, 정말 진짜예요, 선생님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첨삭 일정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첨삭을 선착순으로 100명만 끊어요. 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들 신청하시는 첨삭 다 해서 드려요. 2,000개도 다 해서 드려요. 그런데 시간과 형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맞춰서 해주시면 정말 꼼꼼하게 제가 정말 받고 싶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첨삭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맞춰서 일정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1분 지나서 안 됐어요. 안 됩니다. 항상 마감은 11시 반입니다. 1년 내내 똑같아요. 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마이너 특강 상영일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예, 좋습니다. 첨삭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막 점수만 나왔어요 하시는데 반드시 메모 보기, 한글 메모 보기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다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예, 이대로 해서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페에 저희가 질의응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생님들 등업을 받고 있습니다. 등업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 항상 검색을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검색 먼저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부법에 대한 질문도 드리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청킹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 아이디어 보태주셔서 공부 안 되실 때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임용 금지 10계명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뭐 좀 부족한 없는 뭐 못 받으신 분들은 연구실에 오시면 선착순 몇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들 정보 없어서 못 붙는 거 아닙니다. 지역 어디 쓸까요? 살고 싶은 데 쓰세요. 누가 더 많이 쓴다, 어디에 몰린다? 그 열어봐야 알아요. 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두 마음, 한 마음, 세 마음, 뭐 그쵸, 북소년, 드럼소년 이런 데 다니지 마세요. 진짜 그 시간 거기 다닌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선생님들 합격자들 얘기 다 들어보면은 처음에 강의 뭐가 좋을지 잘 모를 때 그때 가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애들 다 못 썼나 그거 보러 갔대요. 그때도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 다른 커뮤니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막 날라갑니다. 예,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카페, 산타 카페. 이거 제가 뭐 어디 팔아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공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선생님들. 예, 여기 모르는 거 묻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품타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 관리 하시기 좋게 진행하고 있는데, 열품타 잘 쓰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세요. 합격하신 선생님들 항상 와서 열품타 기록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항상 1등 했고 이거 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한 거. 그거 1년 누적해서 보여주세요. 선생님 시간이 합격입니다. 공부 시간이 합격이에요. 다른 게 합격이 아니에요. 공부 시간이 합격입니다. 그거 틀어두고 릴스 보는 거 아니죠? 예, 공부 시간이 합격입니다. 그거 쌓아서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할까요, 말까요? 할까?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난 스터디는 진짜 안 맞아.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뭐냐면 약간이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아니면 말고 뭐 빠지지 뭐 이럴 분들은 시작하지 마세요. 저희 스터디가 너무너무 잘 운영돼서 해마다 팀이 다 붙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분위기 깨십니다. 예, 조용히 좋은 스터디 팀을 양성할 수 있도록 빠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내가 스터디해서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 되시는 분들 있죠. 난 교육학 안 돼 있는데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조금 혼자서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교육학 놓치게 되시는 분들은 스터디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니즈를 다 맞춰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구성을 해드리는데 너무 생각보다 항상 운영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기간 내에는 네 분씩 배정을 해드리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인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 질문 굉장히 많으시죠? 언제 업로드 될까요? 자, 거의 저희가 라이브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직강과 인강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강은 인쇄가 베이스고요. 직강은 그러니까 개인 인쇄, 여기서는 종이로 인쇄해 드리는 것이 베이스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막 서운해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눈 맞춤은 이제 직강 선생님들이랑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30cm에서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걸로 합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 시험지가 8시 50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때 업로드 되니까 그거 확인하시기 바라고. 근데 딱 9시 1분인데 왜 안 올라왔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매번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꼭 9시에 풀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문제 화요일에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설과 모범 답안은 저희 직강에서 배부돼가는 시간 똑같이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월요일에 월화 진행된 거는 오후 6시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진행된 Q&A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의응답 그 보강되거나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90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건 다음날 정오 이전에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거의 드릴 수 있는 시스템에서 거의 마지노선을 다 챙겨서 일부러 직원분들도 더 빨리 출근하셔서 이거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요거의 대가가 뭐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자율성 주고 책무성 받고. 그럼 제때 생각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만큼 시간 맞춰서 올려드리면 다 써야겠죠.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고는 그 주차에 다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고 Q&A 진행 방법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강에서는 끝나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 주차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모의고사 질의응답 게시판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직강에서 진행된 질문들의 목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게시판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겠습니다. 뭐 게시판에서 다운이 안 돼서 카페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보시고 저희가 밑에 댓글에 교육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이렇게 섹션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댓으로 그 영역 교열의 질문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댓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쓴 것도 되나요? 이러면 진짜 몇천 명이 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선생님 우리 간에 서로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것이고 뭔가 애매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채우고 바로 여기 있는 모범 답안을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답으로 채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감점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도가 낮고 완전 핀트가 안 맞은 것이니까 애매한 걸 물어보시잖아요. 애매한 거는 감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애매해, 모두에게 애매해.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설득될 수 있게 답이라는 것이 확실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질문 금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암기. 약간 고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낫겠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은 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 항상 인강 선생님들은 직강 Q&A 확인하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저희가 그 다음 주에는 댓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첨삭주차, 4주차, 8주차에는 첨삭이 워낙 많다 보니까 2주로 밀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의 자료나 질문사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022라든지 아니면 핵심 키워드 퀴즈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셔서 선생님들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빈칸 자료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또 빈칸 자료를 제가 또 쓰지도 않았지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강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강 안내 좀 더 자세히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요 일정대로 좀 비워놓으셔서 직강 인강 선생님들 다 오실 수 있는 자리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합격 응원 선물입니다. 워낙 좀 저희 나가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미리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응원 선물은 뭘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꽤 괜찮아. 아주 귀여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직강 선생님은 직강 선생님대로, 인강 선생님은 인강 선생님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인 1개 신청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개의 아이디로 뭐 2명, 3명이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발송하는 시점에 수강생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발송이 어렵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0, 11월에 무슨 자료가 나가냐? 핵심 테마 주요들 리스트 나갑니다. 예, 별표가 7, 8월이랑 조금 바뀌기도 해서 그래도 최신작으로 90, 11월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자고 답이 나갑니다. 그래서 직강 인강선생님들 다운도 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걸로 빠르게 정말 구몬 풀듯이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구몬, 눈높이, 코높이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7, 8, 90, 11월이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7, 8월에 뭐 인쇄하신 분들은 그걸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져가는 파이널 이론 정리 자료 두둠. 네, 글씨가 작다 크다 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채로 보시고 불편하시면 단거나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몇 장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서 나가는데 요 자료에 좀 비밀이 있어요. 색깔별로 급이 달라요. 같은 진할수록 더 상급에 더 이것은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그렇지. 진할수록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흐려질수록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자세하게 디테일이 담겨 있다라고 마이크로하게 왔다. 위로 갈수록 매크로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뭐를 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나가는 자료는 잘 모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끝나고 하루 특강 할 때 요 자료로 하루 이제 돌리기 때문에 요 자료 잘 모아두시기 바라고,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갈 때마다 시험장에서 이 자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시험장에 이제 들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또 다른 선생님 팁을 보면 이것도 코팅해서 화장실에 붙여두신대요. 그래서 이빨 닦거나 치아 닦거나 샤워하실 때 보면서 외우면서 하신다고. 아니면 이제 이거로 침대 옆에 도배를 새로 하신다. 예, 도배를 하셔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자기 전에 보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 도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91월 자료에 하이라이트 컴플리시 실전 모의고사가 나가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나가면 이제 모범 답안도 항상 나가고요. 예, 구조도 이거 제가 사실 잘 못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거 한글로 표 만들기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어플이 있는지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표 하나 해가지고 이거 선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무튼간에 이거를 하고 요거 빈칸도 드리죠. 자, 이 구조도 채워보면 다 안다. 아니면 모의고사 구조도 딱 보면 이거 나는 다 아는 거야. 이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모고는 제가 모고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딱 지문을 보셨을 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답으로 이룰 수 없이 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을 망쳐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시험장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부탁드리기는 제 모의고사가 올라가는데 그 모든 모의고사들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대충 채점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해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귀한 시간이지만 어떠한 논점들이 있는지 이게 왜 나온 건지 어떻게 지문을 분석해서 가야 되는지 완전히 기출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그 형식대로를 선생님들이 구현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은 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대응하고 써내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말이고요. 점수가 깎이는 것이거든요. 하여서 그걸 쓸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눈,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몰라서 그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뭐 슛 던질지 몰라서 계속 던지겠습니까? 저 운동 잘 못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어떠한 체급에서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양궁 1위 아닙니까? 그분들이 비바람이 불고 뒤에서 막 소리를 쳐도 팡팡팡 텐텐텐텐 하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 대비해서 그 훈련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습 을 위해서 저도 문제 한 회차를 내려고 정말 몇 박 며칠을 항상 거의 밤새 하는 이거 얼굴 보이십니까? 보지 마십시오. 예, 예. 그렇게 만드는 문제들이니까 꼭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자가 채점표가 나가고 해설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별로 보통 월요일 자료에 이렇게 이제 주제에 대한 정리들이 나가게 되는데 여러 자료들이나 모르던 새로운 맥락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들은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모든 제가 드린 자료 다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해설을 하면서 경중을 좀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개념 기반 학습이다. 그러면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요한 키 몇 가지를 학습하고 가시면 되지 이걸 모든 걸 보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쓱 마치 뉴스 기사 읽듯이 한번 보시고 더 중요한 건 그 이론을 아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됐을 때 그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경중을 구분해 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다만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맥락을 아시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비벼 쓸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끝이 선생님들이 답변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 2차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한 걸 물어보는데 그랬을 때 이 생각이 나서 답변을 하시고 합격하시고 사립도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필기 노트가 나갑니다. 뭐 필기 노트는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굳이 인쇄 안 하셔도 괜찮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특히 이제 9011호는 필기 노트가 저희 지금 예컨대 저희가 구조도는 문장 단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약간 표로 해가지고 문장으로 보실 수 있게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료가 여러 유형,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유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각자에게 편안한 스타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모든 걸 다 보도록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구조도라든지 모범 답안이라든지 이걸 표로 정리돼서 나가는 그런 답안 정리 자료는 거기 중에 하나 택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 택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택해서 보시고 또 출제 포인트 인출 자료나 3, 4호 형성평가나 이 중에서도 택해서 보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그런 식으로 그 급에서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저희 약간 섹션을 바꿔서 하반기 아팝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팝? 이거 아팝 이거 뭐예요? 압도적인 합격입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압도적으로 합격해야 됩니다. 절대 컷으로 붙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선생님들 정말 항상 압도적으로 지역별로 과목별로 합격해 오고 계십니다. 제가 한 3번째 해 됐을 때부터 저희 수업에서 수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6년차인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노다지다. 모든 땅에 모든 과목과 모든 수석과 차석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 가시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바톤 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직 그러나 이제 정복되지 않은 과목과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다 앗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1등 중독증도 아니고 그 뭐냐면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고 그래야 컷을 약간 넘어서 붙어요. 선생님들 목표한 대로 잘 해왔어요? 어제 공부 어떻게 목표한 대로 잘했어? 그제? 지난주 어땠어요? 안 되죠. 근데 기준을 많이 잡고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시간 목표였는데 다 못해서 한 7시간 해. 하지만 7시간 했잖아요. 근데 내가 5시간 목표로 하면 다 못해서 3시간을 해. 내가 하루에 2시간만 해야지 그럼 못해요. 맞죠? 진짜 맞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준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 총력을 더 하셔야 그래야 평균을 상회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직강은 좀 달라요. 저희 직강 기준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 직강은 7, 80% 정도의 당의 합격률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수로 다 해보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바깥에서 보셨을 때는 10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예요. 인고생 중에. 좀 더 유하게 봐주면 8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90-11호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년 커리? 3, 4, 90-11호? 이 고민을 지금 왜 하냐고요. 지금 왜 고민하냐고요. 그쵸? 선생님들 올해 붙으셔야 됩니다. 네, 압도적으로 그 합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깡패가 됩니다. 우리 마음 선생님들 다 인성도 훌륭하고 좋으시지만 공부에서만큼은 양보 없는 깡패가 돼야 됩니다. 특히 몇 차 깡패? 1차 깡패. 2차는 변수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은미체 포함, 은미체는 뭐 당연한 일이고 뭐 그날 컨디션이나 어떤 과제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과목들도 너무나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합격은 1차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차의 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이십시오. 압도적인 합격만이 선생님들이 가셔야 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 몇이에요? 12. 사립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사립 가겠다. 아니면 내가 전형이 좀 달라서 약간 들어가기 편하다.
그래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수석만큼 공부하십시오. 내가 이 점수 가지고 어디를 써도 붙을 만큼 공부하셔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컨대 사립을 노린다 해도 사립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쵸? 근데 나를 안 뽑으면 걔네들이 정말 너네들이 병폐구나 라고 느껴지게 압도적으로 점수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뭐 공립으로 보실 분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뭘로 증명해요? 당연히 2차에서 실수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거 1차 점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2차 특강 때 다르게 말씀드릴 거예요. 컷 점수가 4점수여도 합격하는 사람들은 우리 있었다. 2차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2차 컷으로라도 붙어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뒤집고 내가 뒤집고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선생님들 2차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 뭐냐면 1차 점수에서 순서대로 떨어진 거지 뒤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뒤집히게 같으면 내가 덜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억울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이 시점에 최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냐 억울해 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1차 점수가 높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할 만큼 해서 이 정도 넘은 거 너무 잘한 일이고, 그러나 1차를 더 높여야지 합격하는구나를 갖고 1차를 높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온 것이지 순서대로 번호표 받은 것이 나한테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2차의 문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차에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를 12점 높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하면 과목별로 100점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 100점 받아. 그럼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90, 11월부터는 이 3이 정말 유효합니다. 뭐가 유효하죠? 기억 안 나세요? 3가지 레슨. 1번 모르면 무조건 암기. 모르게 나왔어. 아싸 럭키비키야. 일단 외워요. 몰라서 틀린 거 외워요. 이거 시험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죠? 아직도 서결론 만능틀이 안 돼 있나요? 서결론 만능틀 필수. 그리고 주제 연계 문장 필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평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이다. 다음으로 교육심리다. 이렇게만 가시면 연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주제 돌려서 쓰는 거 특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이 틀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근데 조금 어색한 거 괜찮아요. 어색한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글을 못 써서 점수를 깎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말이 좀 어색하지만 된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걸로 점수 깎을 수가 없어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틀에 맞춰서 쓰시고 무조건 5점은 받아갑니다. 여기서 왜 깎여? 그쵸? 이거 무조건 채워가시고,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서론이나 결론에서 새로운 글을 좀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위에 내용들 요약 정리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당일 시험에서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는 그냥 만능 틀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 문장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언제 요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일비하지 않기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교육하기 안 되나 봐. 교육하기 잘 되나 봐. 교육하기 안 되나 봐. 교육하기 안 되나 봐. 전공이 망했나 봐. 교육이 괜찮나? 전공이 망했나 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뭐 틀렸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부족해. 이거 다시 해볼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일비하자. 이거 3가지 레슨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잊으실까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이거 세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날 모르는 게 나오면 정말 내년에 복구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거 찾으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기쁘게 달게 받으시고 그냥 빠르게 학습하십시오. 묻고 말 것도 없어. 그냥 학습하십시오. 온전히 답이 되셨죠? 자, 압도적인 시간만이 압도적인 합격을 갖는다. 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치기 하셔야 된다. 시간의 양치기. 왜냐하면 우리 브레인스토밍에서 배운 것처럼 양이 없는데 질이 없어요.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기간제 하시던 분들도 이제 정리하고 돌아올 시점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모든 전력을 들이부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걸 들이부어야 내년에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도 대충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 열심히 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능은 다 거기에요. 열심히 하는 능력의 차이인데 이 열심히 하는 능력이 금방 길러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빨리 채우려고 하시고, 가능한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려고 하시고, 딱 쉬는 시간만 쉬시려고 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저랑 같이 Q&A 영상 아시겠죠? 토하지 마시고 되셨죠? 그다음 열품다를 활용하시거나 어쨌든 시간을 잘 쌓아가시고 그것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기록 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나 J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을 쌓고 있는지를 앱이 돼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아침에 9시에 시작했어 누르고 그다음 시작하신 다음에 타임워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시간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모든 깔때기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시간이 모여서 합격으로 흘러야 돼요. 지금은 뭐 다른 거 보시거나 다른 얘기 들으시거나 다른 놀러 가실 때가 아닙니다. 추석 때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거 그거 인정.
예,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들, 야, 스트레스 받는데 술이나 한잔하자.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그 다음에 또 공부가 안 돼요. 예, 술이 안 깨서 그 다음 모의고사 망치면 또 스트레스가 또 한잔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한잔을 해야 돼. 맙소사, 그쵸? 자, 배수를 쓰시는 겁니다. 인강 직강 선생님들 배수를 털어 쓰십시오. 이동할 때 쓰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Q&A 쿠키 영상 쓰십시오. 자, 그렇게 해도 또 시간이 남는 것 같다. 그럼 외워지지 않는 거 직강, 뭐 선생님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내 목소리 녹음해서 그거 들으면서 다니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개념들을 학습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해왔던 방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 귀를 놀게 쓰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뭐 대단한 음악가라고 계속 음악을 들으십니까? 음악 선생님들 인정.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직강이든 인강이든 배수 활용해서 계속 쓰시고 이거 선생님 머리에 쇠뇌 자는 내 세포까지도 들으라고 해주시면 진짜 무의식도 공부합니다. 진짜예요. 저 진짜 고등학교 내내 자기 전에 맨날 영어 듣고 잤어요. 무의식이라도 공부하라고. 진짜 귀가 조금씩 트이더라고요. 외국에 가본 경험이 없잖아요. 트여요. 선생님들 외국어도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이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들으세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압도적인 시스템을 쓰셔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1시간 단위 공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1년 다니고 지금 적어도 지금 80 며칠이니까 한 3달 가까이가 남은 시간이죠. 이거는 개인의 의지력으로는 절대 못해요. 야, 너 임고준비하고 선생 된다는 사람이 뭐 그 정도 의지력도 없냐? 의지력 없어요. 그럼 너는 있냐? 없어요. 의지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거기서 또 뭐를 쓰냐? 작업 기억의 용량을 써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발휘할 틈을 주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직강 선생님들이 약간,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직강 선생님들 제가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인데 거기 안에서는 오면 이거 끌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기 금지 막 이런 거 해놓으니까 저 여자 뭐야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강은 그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왔다 갔다 이거 끌까? 이 정도 왜 이렇게 길게 말해? 막 그래서 지금 스킵하고 계시죠? 지금 걸렸어.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없이 스킵할까 말까, 끊을까 말까가 없이 쭉 듣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지력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작업 용량을 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90, 11월에 어떤 시스템을 쓰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장소에 대해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 때를 빨리 찾아서 가십시오.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건 사실상 장소 때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는 곳은 집입니다. 예, 집에서 잘 되는 사람은 진짜 장독립적인 사람인 것이요. 그분은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 어떤 날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돼요. 어디로 나갈까?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도서관에 독서실 아무튼 너무 프라이빗하지 않은 곳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남들 눈치 보고 약간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좀 약간 창피한 건데 약간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 가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되셨죠? 자, 인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10회차 나가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4회차 나가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이제 저희가 22일에 시험이잖아요. 22일 전에 15일, 16일에 시험 치고 17일에 드리게 되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제 25회차의 모의고사를 치시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뭐 한두 회차가 더 나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다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간 내서 다 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나 서결론이 지금 너무 능숙해.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도 쭉 해서 너무 능숙하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서결론 빼고 50분에 쓰시는 거 연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재수 이상 아니신 분들은 그거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고연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예컨대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에 올라간 이제 시작점이 언제시든지 간에 그 주차에 올라간 걸 적어도 2회는 다 푸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11일까지 계속 시험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늦게 시작하시면 하루 주에 3주차는 푸셔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끝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단락별 모의고사 7, 8월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 자료가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334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렇게 3땡. 3땡으로 모의고사를 단락으로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뭐냐면 아침 먹고 3개를 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딱 앉아서 3개 보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3개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당 이제 8분 잡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7, 8월에 이거 열심히 쓰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구조도만 잡아보시고 답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당 5분을 넘지 말게 보세요. 5분 넘지 말게.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보시겠죠. 아니면은 아침에 가서 보고 점심에 졸릴 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녁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거 그냥 4개니까 이렇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저희가 263개예요.
그런데 이제 과방평행 심했을 때 209개고요. 그다음 마이너가 54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3개면 하루에 10개씩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30일이 안 걸려요. 30일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개수입니다. 과정 30개, 방법 43개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를 적어 놓은 것인데 처음엔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정 순서대로 쭉 가시고 방법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과목을 섞는 방법이 있겠죠. 처음에 순서대로 가시다가 과목을 섞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에요. 7, 8월 강의는 들으시고 했는데 공부를 1, 2, 3, 4월, 5, 6월에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목 순서대로 가십시오. 과목 순서대로 그걸 먼저 돌고 섞어서 가시고 그래도 앞에서 충분히 했고 7, 8월을 들었다. 내가 어느 정도 교육학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가십시오. 3, 3, 4니까 과정, 방법, 행정 먼저 가시고 그거 이제 과정이 먼저 끝날 거 아니에요. 30개니까. 먼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평가, 방법, 행정해서 이렇게 섞어서 3개를 가시고 그 다음에 심리, 행정, 그 다음에 마이너 이렇게 섞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가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정 1번, 방법 1번, 평가 1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 1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섞으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섞어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스터디 하실 때 그냥 랜덤으로 영역 불문으로 내기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처음에는 영역 내에서 내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섞는 거 방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공부할 때 순서 효과가 있어요. 순서대로 공부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랜덤으로 섞으면 이 카드를 섞었을 때 순서가 바뀌기만 해도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달랑 모고가 잠재적 교육과정 나오면 뒤에 답이 뭘 것 같아요? 연결까지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때문에 아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섞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34 땡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간 다음에 랜덤으로 섞어서 간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섞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해마다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시는 방법이고요. 7, 8월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중요도 리스트를 가지고 먼저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인출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요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같은 경우 1번, 3번은 무조건 필수. 1번, 4번 무조건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출하시는 방식 중에 3, 4, 5 형성평가가 있다. 1, 2 형성평가가 있다. 출제 포인트 완전 숙지가 있다. 출제 포인트 저희 풀어쓰기가 있다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출제 포인트로 하시면 이게 백주 인출처럼 쓰시기가 좋고요. 이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는 형성평가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90, 11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이론 기반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편하신 것으로 다뤄서 쓰시면 되겠고 예컨대 지금까지 3, 4, 5로 계속 해오셨다. 그럼 출제 포인트로 바꿔서 끼시거나 아니면 여기 단락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로 7, 8을 계속 돌리셨다. 그럼 형성평가 자료 있으시면 형성평가 자료로 오시고 아니면은 이제 단락 모의고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조금 그걸 딥하게 보는 것과 실전 모의고사 섞어가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잡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해설 강의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완전히 초집중하셔서 답변하시고 청킹을 제가 물어볼 때마다 뚜룩 꺼내 쓰시는 거예요. 청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건 그냥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시기 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월말 모의고사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그것도 시간 재어서 풀어보는 거 같이 가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90, 11월만 하신다. 핵심은 90, 11월 문제를 못 다 푸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는 이제 랜덤으로 말하자면 과목이 섞어 나오잖아요. 순서도 없이. 거기에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를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파이널 이렇게 정리된 자료로 하셔도 상관없고 센tan거나로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로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핵심이다. 되셨죠? 네. 그리고 7, 8월 자료가 있으시다면 7, 8월 자료를 돌려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55분 모고를 봐. 55분을 정말 칼같이 시간을 재서 보셔야 돼요. 인강쌤들에게 현장 같은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그 시험 실황 이것도 제가 정말 최초로 유튜브에서 어디서도 실황을 찍어서 올린 게 없었는데 저희 모의고사를 찍어서 올린 이후로 전국에 일파만 퍼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사람일 줄 몰랐어요. 아무튼 간에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영상을 저희 역사별로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느낌 따라 매일매일 골라서 보십시오. 누가 댓글 달아 도대체 누가 자꾸 펜 떨어뜨리냐 뭐 이런 거 기침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실황이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5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 맞춰보십시오. 인강 선생님들. 그리고 이 인강 스터디
하실 때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줌으로 시험 보기 뭐 이런 거 줌 안 되고 이제 구글 미트. 왜냐면 줌은 좀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구글 미트로 해서 동시에 시험 보시고 빠지시기. 뭐 말하고 말 거 없어. 헤어져. 네, 그런 방식으로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55분 보시고 해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칼칼 하십시오. 애매해 그냥 지워. 틀린 거야. 나한테 관대해서 뭐 할 거예요? 공부는 나를 믿어주되 나에 대해서 되게 칼칼치 하셔야 됩니다. 칼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푸십시오. 근데 다시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웠던 파트,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과정이라든지 평가 같은 부분 거기만 쏙 빼서 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족한 부분만 다시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55 모고 해설 칼책 암기 다시 풀기, 55 모고 해설 칼책 암기 다시 풀기, 55 모고 해설 칼책 암기 이거를 한 25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압도적으로 합격한다. 되셨죠? 예, 아주 쳇바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네,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간 자료 중에 82일을 앞둔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쓰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쓰십시오. 우리 직강 선생님들 만약에 한 70일 때부터 시작, 괜찮아, 나는 한다, 이거 합격, 이거 써놓으시고, 예, 여기 쓰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나중에 보시면 다 돼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뭐 다른 데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한마디씩 걸어주시는 게 제가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공부 싸움이기도 한데, 마음 싸움이에요. 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나의 한마디가 나를 세웁니다. 누구도 나를 세워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많이 북돋아주고 가시라고. 저도 같이 써갈게요. 저도 한 장 뽑아서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같이 쓰자. 같이 쓰고 잘 버텨보자. 알겠지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 굉장히 뭐랄까 트렌드와 역행하는 쾌속 노화. 예, 급속 노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잘 버텨야 되는 우리 전우 아닙니까? 살아서 만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거 잘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밀리기 금지예요. 밀리기 금지해. 스키인가 선생님들 밀리기 금지해. 저를 지금 보고 한 달 뒤에 보시면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강을 하루에 1시간만 듣는다? no. 한 일주일에 8개 올라가. 선생님들, 아니죠. 6개 정도 올라가죠. 6개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에 해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직강 선생님들은 뭐겠어요? 빠지기 금지. 지경사반 선생님들 저 맨날 갑니다. 예, 빠지기 금지. 절대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우리는 완강하겠습니다. 꼭 압도적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도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수님, 저 1년에 모든 강의 다 들었어요. 안 본 게 없어요. 저 모든 에피소드 다 알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예. 아시겠죠, 선생님들? 다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 그냥 거기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듣는다는 얘기는 교육학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 저희에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2대8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에서 교육학을 너무 안 했다. 그래도 3대7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 압도적인 승부는 전공이야, 교육학이야. 전공에서 나요. 예, 교육학 되게 많이 하시고 전공 조금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교육학도 충분히 하시고 그거보다 더 충분히 전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합격하는 거 없고 깨부려서 합격하는 거 없다. 압도적으로 이것을 다 채워서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선별한다면 모의고사 중심으로 보셔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밀리기 금지. 되셨죠? 자, 스터디 시스템입니다. 스터디 이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필기 노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고는 55분 인증해서 푸시고 이거 같이 하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인증하십시오. 동시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모고 보는 거 인증하시고요. 수업 수강한 거 인증하시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상호 첨삭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직강도 마찬가지이죠. 예, 여기 상호 첨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랑 모고도 각자 푸시고 인증하신 다음에 인출을 몇 개씩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짝 스터디 하시거나 이렇게 그룹 스터디 하시거나 다 상관없고요. 저희 카페에서 저희 이제 수업에서는 그룹 스터디 4명씩 짜드리는데 짝 스터디 하실 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구하시면 금방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도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출제 포인트 중요도 리스트로 같이 물어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 있잖아요. 요거를 동시에 쓰시는 거 되게 괜찮습니다. 직강에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시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는 이거 동시에 정해놓고 몇 개 정도 문제를 동시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들만 서로 확인해가지고 묶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동시에 쓰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액티비티를 같이 해서 이거 핵심은 스터디 활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터디를 강조하는 이유는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동시에 같은 텐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한 명은 중간에 지치고 그만두고 싶어요. 가방을 싸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앉으셔야죠.
예, 안 가시는 거예요. 벌금 내고 가세요. 이렇게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직강에서 빠지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직강 조용히 빠지면 되는데 스터디 원들한테 다 연락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요.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니까 그러려니 그냥 모자 쓰고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끈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붙어야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쳐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레이스에서. 그랬을 때 서로 세워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이거 쓰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형성평가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설 구몬하듯이, 설 구몬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설 구몬하듯이 그 구몬 눈높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씩 몇 장씩 그냥 따박따박 해나가시면 그게 힘이 되실 겁니다. 이 중에서는 뭐를 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같이 있는 자료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스터디 시점은요, 공부가 안 되는 시점을 잡아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졸려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앉아지지가 않죠. 밥 먹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디저트도 먹고 싶고 하니까. 근데 바로 딱 공부 시간이랑 겹쳐서 이게 딱 재워서 해버리면 스터디 시작해야 되게 다 들어가야 돼버리니까 친구들이랑 끊고 들어오기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 저녁도 끝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고 딱 집에 왔을 때 쳐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때 그냥 말이라도 한 스터디 하시면 그걸로 공부 시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우실 수 있는 공부 시간에 맥스로 잡아보시고 거기서 1시간 뺀 다음에 그 시간 다 채워서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되셨죠? 자, 상호 첨삭 시스템입니다. A, B, C, D 4명이 있으면 모든 4명의 것을 다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A는 B, B는 C, C는 D, D는 A로 돌리시고 그 다음번에는 A는 C, B는 D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야 네가 뭔데 내 거 깎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깎으면 그냥 깎였구나. 누군가 내 거 깎을 수 있구나 가시고 완벽한 답안을 숙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첨삭을 되게 막 저처럼 공지를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딱딱 점수 깎고 아닌 거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 이건 뭐냐? 우리 동료 채점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동료 평가랑 비슷해서 평가 기준 숙지하게 하고 나도 이걸 하면서 결국은 평가자에게 깎이지 않는 답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들이지 마시되 상호 첨삭은 돌아가면서 그냥 이거 하는데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걸리실 텐데 해보시면 저는 이 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이 시스템을 추가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 질의응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의 소중하고 작은 구독자들이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그게 무슨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간에 거기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기라든지 아니면 시험 실황으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011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렸죠. 예, 저희가 항상 해마다 그 섹션마다 이렇게 새로운 강의 커리큘럼을 시작할 때 좀 시간을 공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공유된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학습 조직으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 교사가 되는 길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는 교사를 안 택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능력이면. 근데 이 교사를 택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이 시대에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의 선생님으로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 분이 정말 이런 선생님들께서 오시면 너무 좋겠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만나고 정말 학교 현장에서 교육 세우시고 아이들 살리실 분들 키운다는 그런 작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힘든 시기를 저도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힘을 내서 가주시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자랑을 좀 할게요. 나의 오늘의 인생 업적. 제 인생 업적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제 인생의 업적이 뭘 것 같으세요? 5,000명의 구독자? 예, 50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예, 그쵸. 예.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의 인생의 업적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래. 이 강의를 듣는 게 인생의 업적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선생님, 2차, 내가 보면 선생님 오며 가면서 많이 뵙는데 2차는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예, 말을 너무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인생의 업적이 뭐가 될까?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뭐 대학에 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고 붙은 거.
그럼 나 인생의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인생의 직업을 얻게 됐으니까. 저의 인생의 업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러더라고 나한테 일타다 뭐 어쩌다 뭐 이러더니 너무 부끄러운데.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저는 사실 뭐 제가 수업 준비할 때 힘들다, 막 문제가 안 나온다, 뭐 이런 투정, 뭐 말도 안 되는 투정 아닙니다. 그거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왜 얘기했는지. 예. 그런 거 아니고, 제 인생의 업적이 뭔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뭐 서울대 갔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나의 인생의 업적이 뭘까? 저의 20대가 정말 황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되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어린 날들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황폐하고 너무 괴롭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은 거. 그게 제 인생의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드라마는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좋아지는 일이 없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데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더 나쁜 일이 생기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저의 문제는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도가 나서 진짜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막 집 막 두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닐 상황들이 생기고 정말 제가 이제 시간 계표 같은 거 되게 중시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제 시간을 쫙 세워서 과외 시간을 채우고 학교 시간을 채우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러기 위한 이제 그런 시간표를 되게 열심히 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기 같고 세상의 어떤 호흡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엄마 같고 할머니 같던 이모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정말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웃고 되게 쾌활한데 명랑한 사람인데 속은 늘 울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좀 잘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아주 어두운 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진짜 거기선 짐승처럼 우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저는 사실 뭐 10년 정도 지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놓지 않은 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90, 11월을 지내시면서 매번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이거 진짜 사실 되게 작은 일 아닙니까? 시험 좀 못 본 거 시험 망치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냐? 시험 못 본다고 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최타를 겪으신 분들, 뭐 그다음에 작년 시험 보셨는데 난 너무너무 사력을 다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그런 생각 나시면서 너무 많이 무너지고 힘드신 시기를 이 시기에 겪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 무너지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장과 정말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선생님들이 무너질 일이 아니시어요. 그래서 인생의 업적이 뭐가 될까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합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는 거. 이 시기를 정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쌓아가는 것에 인생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도 있으실 수 있지만 보통 이제 20, 30대를 지내가고 계시는 이 시기에 인생의 업적, 내가 잘 버틴 거, 나를 잘 붙들어 준 거,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서 뭔가를 피워낸 것을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또 다른 저의 인생의 업적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저한테 그렇거든요.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 키워내는 그 길목에 있어서 저한테 중요한 인생의 업적인데 선생님들이 남은 이 80여일을 정말 업적다운 날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힘차게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